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성에 있는 직업중점특수학교 교사 장민지입니다. 네, 제가 학교 이름을 말 안 했네요. 한길학교 교사 장민지입니다. 네, 지금부터 특수학교에서 나이스팀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우리 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이스팀 전학 역량 향상 프로그램 지원 체계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팀은 장애 학생 교과 연계 전학 역량 향상 프로그램 지원 체계를 영어, 약어로 표기한 것입니다. 발달장애 특수교육 대상자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전공과 학생까지 이 나이스팀 체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이스팀은 전환 능력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개별화 계획과 교과 연계 전환 역량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하나의 체계를 의미합니다. 이 체계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환능력 검사인데요. 전환능력 검사를 통해서 학생의 영역별 전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전환능력 검사를 하면 실시한 검사 결과를 토대로 결과 보고서와 개별화 교육 계획을 위한 기초 자료가 제공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교과 연계 전환 역량 향상 프로그램을 위한 워크북과 지도서 등의 자료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스팀의 가장 큰 장점은 표준화된 틀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하나의 체계로 학생의 진급이나 진학 같은 전환의 과정에서 일관성 있는 검사와 전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또 학생의 전환 역량 수준과 지원 요구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종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학교 차원에서는 학생들의 전환 역량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지원의 강도와 지원 기간, 지원 방법 등을 알 수 있고 이 검사 결과에 기반한 교육의 목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검사 결과가 어떻게 교육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환 능력 검사를 한 뒤에 결과 보고서에 나타난 학생의 영역별 현재 수행 수준과 지원의 정도, 기간, 강도를 확인합니다. 검사 결과와 함께 나오는 개별화 전환교육 계획서와 검사 결과를 함께 살펴보면서 학생의 전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목표를 수립합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전환 역량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새로운 목표를 수립하고 이 일련의 과정이 하나의 순환으로서 흐름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환능력 검사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나이스팀의 전환능력 검사는 학생이 생활하고 일하고 학습하는 데 필요한 중요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 자립, 직업, 계속교육, 공통의 4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립에는 자기관리, 가정생활, 건강, 돈관리, 지역사회생활, 여가생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직업은 직업준비, 직업기능, 직업생활로, 계속교육은 기초교육, 평생교육, 대학준비교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공통은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그리고 자기결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이스트 팀에 대해서 정말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특수교육원 나이스팀 누리집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한길학교에서 이 전환능력 검사를 어떻게 실행하였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매년 학생의 진로직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다양한 직업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 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내 직업평가와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교외 직업평가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표에서는 교내 직업평가 중에서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은 지역사회 적응 검사인 CIS-A2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제공하는 적응행동 검사를 이용해서 학생의 현행 수준을 파악해 왔습니다. CIS-A2는 학생의 진로직업 교육과 관련한 현행 수준을 알 수 있고 관련한 교육 자료도 제공해주는 좋은 검사 도구입니다. 그러나 최소 6명에서 7명 정도가
7명 정도의 학생들이 한 교실에서 함께 있는 특수학교 상황에서 학생이 직접 응답해야 하는 CISA2 같은 1:1 검사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또 적응행동 검사의 경우 학생의 개념적, 실제적, 사회적 적응행동의 수준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었지만 만 19세 이상의 전공과 학생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과 평가에 대해 잘 모르는 교사가 결과 보고서를 활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고민 끝에 나이스팀의 전환 능력 검사가 개발되었고 이 검사는 앞서 사용해온 두 검사의 단점을 적절히 보완한 검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 올해 처음으로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전공과 1학년 학생에게 시범적으로 나이스팀 체계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이 나이스팀 체계를 우리 학교 상황에 맞추어 크게 4개의 단계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는데요. 현재 저희는 검사 결과 활용의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실시한 한 단계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환능력검사 매뉴얼에 의하면 검사는 6개월 이상 학생을 관찰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 교내 직업평가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상반기, 특히 학기 초였기 때문에 담임교사가 검사 대상인 학생을 온전히 파악하여 응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사의 시기를 좀 늦추게 되었고 그에 따라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검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전환능력 검사의 문항을 살펴보면 가정에서 관찰할 수 있는 문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서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업무 담당자가 검사 도구 매뉴얼을 숙지하고 검사 방법 안내 자료를 서면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안내지와 검사지를 서면으로 인쇄하여 보호자가 응답하실 수 있도록 가정으로 보냈고 그 검사 결과를 담임교사가 다시 검토하여 최종 검사 결과지를 작성하였습니다. 매뉴얼에서는 누리집을 이용한 온라인 검사와 종이 검사지를 활용한 오프라인 검사 2가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호자에게 응답을 받기 위해 오프라인 종이 검사를 선택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 종이로 된 검사지로 실시한 후에 결과를 수합하여 업무 담당자가 국립특수교육원 나이스팀 누리집에서 담당자의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결과값을 입력하였습니다. 전환능력 검사 결과와 검사 이후 생성되는 개별화 전환교육 계획서를 PDF 파일로 저장하여 담임 교사에게 공유하였습니다. 매뉴얼에서는 검사 결과를 개별화 교육 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 자료 및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평가가 이루어진 시기가 개별화 교육 계획 수립이 마무리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상담 자료로 활용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대신 지원 요구 우선순위 매트릭스를 기반으로 먼저 필요한 교육 내용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교육 내용 선정을 위해 사용한 지원 요구 우선순위 매트릭스는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을 참고하여 우리 학교 상황에 맞게 다음과 같이 변형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기존의 개별화 교육 협의회에서 나누었던 내용과 나이스팀의 개별화 전환 교육 계획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담임 교사가 지원 요구 우선순위 매트릭스를 작성하였고요. 이렇게 선정한 교육 내용은 진로와 직업, 국어, 사회 등 관련 교과와 연계하여 현재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도하는 과정에서 나이스팀에서 제공하는 학생용 워크북과 교사용 지도서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현재는 교육 진행 중인 단계로 학년도 말에 전환능력 검사를 다시 하여서 학생의 전환 역량의 변화 정도를 측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검사 결과는 차년도 담임교사에게 공유하여 올해는 활용하지 못했던 개별화 교육 협의회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나이스팀을 어떻게 계획하여 실행하였고 또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과정을 안내해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 나이스팀의 전환 능력 검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실제 학생의 사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호얏 학생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학생 초상권 등에 대한 문제로 그림으로 대체하는 점 너른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호얏 학생은 지적장애 학생으로 만 16세,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식사하거나 양치하는 등의 자기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고 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 적극적인 성격으로 하고 싶은 것이나 하고 싶은 말은 다른 누구보다 본인이 제일 먼저 해야 만족하는 학생인데요. 그러다 보니 기다리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도 나타나곤 합니다. 차례를 지켜서 대화하는 거를 좀 힘들어하고 말을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단어와 단어 사이에 조사를 생략하는 일이 잦습니다. 특히 자신과 관련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 상황이나 궁금한 점이 생기면 상대방이 답변할 때까지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문장으로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지만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경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알맞은 시제를 사용하여 설명하는데 다소 어려움을 보이곤 합니다. 개별화 교육계획 협의회에서 이호얏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이 순서를 지켜 활동에 참여하고 줄을 설 때 차례를 잘 지키는 것과 같은 질서와 관련한 사회적 규범을 지킬 수 있는 태도를 키우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더불어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과 대화의 순서를 지켜 자연스러운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소통과 관련한 예의와 규칙을 지키는 것을 우선 지도하기를 희망하였는데요. 이호얏 학생은 현재 전공과를 진학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호얏 학생의 전환능력 검사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결과 이호얏 학생은 평균 3.1로 언어 혹은 그림 단서 정도의 저강도 지원이 일주일에서 6개월 정도 필요한 제한적 지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 영역별로 학생의 전환 능력과 지원 정도가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계속교육 영역의 기초교육은 지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독립수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직업 영역의 직업생활은 고강도의 전반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분위 점수를 살펴보면 이호얏 학생이 또래 발달장애 학생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 알 수 있는데요. 오얏 학생의 경우 공통 영역에서는 백분위가 95로 높은 편에 속하고 자립 영역과 직업 영역은 각각 55와 56으로 중간 정도에 속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익 연구에 따르면 이호얏 학생은 자립 영역과 직업 영역의 평균이 3.21이면서 직업 준비와 자기 결정이 확장적 지원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추후 성인기에 보호고용 전환 집단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른 개별화 전환교육 계획서 기본형은 하위 영역의 점수가 낮은 전환 능력 영역 5개를 중심으로 자동 산출됩니다. 따라서 이호얏 학생의 개별화 전환교육 계획서의 기본형의 주된 교육 내용은 자립 영역의 동관리, 여가생활, 직업 영역의 직업준비와 직업생활, 계속교육의 평생교육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물론 개별화 전환교육 계획서는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된 기본형을 학생의 특성과 요구 등을 반영하여 선택형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개별화 교육계획 협의 내용과 전환능력 검사 결과 그리고 개별화 전환능력 계획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협의하여 만든 이호얏 학생의 지원 요구 우선 교육 매트릭스입니다. 이 매트릭스는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전환능력 검사 문항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영역을 선정하고 해당 영역의 문항을 지원 요구와 우선순위가 만나는 칸에 번호를 기재하여 만들었습니다. 이호얏 학생의 경우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고 전공과 진학을 희망하는 만큼 계속교육과 공통 영역을 보호자와 담임교사는 우선순위로 생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호자의 요구가 타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집중되어 있었고 담임교사 역시 해당 영역의 지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공통 영역의 문항으로 지원 요구 우선순위 매트릭스를 제작하였습니다. 작성한 매트릭스에서 횡적으로 우측에 있는 요구 문항이 우선순위가 높은 문항입니다. 오얏 학생의 경우 경청을 한다와 질문에 대답을 한다 문항이 낮은 지원 요구를 가지지만 이에 대한 우선순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헐적 지원이 필요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한다 문항도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오얏 학생의 경우 학생의 특성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여 여러 상황에서 차례를 지키는 태도 향상과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조사가 있는 문장으로 말하기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현재 진로와 직업 교과뿐만이 아니라 국어, 사회, 체육 등 다양한 교과 시간에 이 두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학년도 말에 전환능력 검사를 다시 하여 성장의 정도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같은 반 원으뜸 학생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으뜸 학생은 지적장애 학생으로 만 16세
오얏 학생과 함께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좋고 싫음에 대한 자신만의 분명한 기준이 있는 높은 자존감을 가진 학생인데요. 삼음절로 이루어진 받침 없는 단어를 읽고 쓸 수 있지만 소리내어 말하기보다 비언어적 표현인 몸짓 언어를 선호합니다. 다만 인사하거나 네, 아니요 정도의 단답형 질문은 소리내어 대답하곤 합니다. 으뜸 학생은 혼자서 옷을 입고 벗을 수 있지만 단추와 지퍼가 있는 옷을 입고 벗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전반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포크를 사용해서 식사해 왔는데 이제부터 젓가락을 이용해 식사를 하기 위한 노력을 막 시작하였습니다. 개별화 교육계획 협의회에서 원으뜸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이 자신의 요구를 음성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단추와 지퍼가 있는 옷을 혼자서 입거나 벗고 에디슨 젓가락을 사용하여 식사하는 등 일상생활 기술과 관련한 능력이 향상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원으뜸 학생은 아직 구체적인 진로 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을 보내며 어떤 진로를 선택할지 탐색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원으뜸 학생의 전화 능력 검사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결과 원으뜸 학생은 평균 1.2로 연중 항상 고강도의 신체적 도움이 필요한 전반적 지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 영역별로 학생의 전환 능력과 지원 정도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자립 영역의 자기관리는 상대적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 지원 요구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분위를 살펴보면 으뜸 학생의 경우 내 영역이 9에서 18 사이로 낮은 정도에 속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익 연구에 따르면 원으뜸 학생은 자립 영역과 직업 영역의 평균이 1.13으로 직업 준비와 자기결정 모두 전반적 지원을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 성인기의 일상생활 자립전환 집단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원으뜸 학생의 개별화 전환교육계획서 기본형의 주된 교육 내용은 모두 자립 영역으로 자기관리를 제외한 가정생활, 건강, 돈관리, 지역사회생활, 여가생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으뜸 학생의 경우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고 아직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희망이 없기 때문에 보호자와 담임교사는 자기관리 기술을 더욱 향상하는 것으로 우선순위를 생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호자의 희망이 학생이 혼자서 옷을 입고 식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임교사 역시 해당 영역의 지도를 우선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여 원으뜸 학생은 자립 영역의 자기관리 문항으로 지원 요구 우선순위 매트릭스를 제작하였습니다. 으뜸 학생의 경우 날씨에 맞게 외출 준비를 한다와 단정한 모습을 한다, 양치를 한다 문항에서 강도 높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우선순위는 높지 않았습니다. 하여 우선순위가 높으면서도 지원이 많이 필요한 옷을 입는다, 월경을 처리한다, 식사를 한다, 화장실을 사용한다의 네 문항 중 보호자의 희망을 반영하여 단추가 있는 옷을 입는다와 에디슨 젓가락으로 식사를 한다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현재 진로와 직업 교과뿐만이 아니라 체육, 예술 등 다양한 교과 시간과 조종례 시간, 점심 시간을 사용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학년도 말에 전환 능력 검사를 다시 하여 원으뜸 학생의 성장 정도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유버들 학생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버들 학생은 지적장애 학생으로 만 18세, 전공과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전공과에 진학한 학생인 만큼 유버들 학생은 취업에 대한 아주 강력한 의지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본인이 어떤 직무에 흥미가 있고 또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을지는 고민하고 있던 단계였습니다. 유버들 학생은 주어진 일에 책임감을 느끼고 임하는 성실한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느긋한 면모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교내외 현장 실습을 할 때 작업 시간 동안 집중해서 작업에 참여하지만 다른 학생들에 비해 작업량이 적은 편에 속합니다. 개별화 교육계 협의회에서 유버들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이 원하는 곳에 취업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고요. 다만 이 느긋한 성격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지각이나 적은 작업량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유버들 학생의 전환 능력 검사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결과 유버들 학생은 평균 3.9로 언어 혹은 그림 단서 정도의 저강도 지원이 일주일에서 6개월 정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 영역별로 학생의 전환 능력과 지원 정도가 좀 상이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자립 영역의 자기관리는 지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독립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직업 영역의 직업준비와 계속교육 영역의 평생교육은 제한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들 학생의 경우 계속교육, 공통, 자립 영역에서는 백분위가 각각 79, 77, 75로 높은 편에 속하고 직업 영역은 65로 중간 정도에 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유버들 학생은 자립 영역과 직업 영역의 평균이 3.9이면서 직업 준비와 자기 결정이 제한적 지원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지원 고용 전환 집단에 포함될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유버들 학생의 개별화 전환 교육 계획서 기본형의 주된 교육 내용은 자립 영역의 건강과 동관리, 여가 생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 영역의 직업 준비, 계속 교육 영역의 대학 준비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버들 학생의 경우 현재 전공과 1학년 학생이고 취업에 대한 강력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보호자와 담임교사는 취업을 위한 기초기술을 더 향상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전환능력 검사에서 제한적 지원이 필요하다 나온 직업 영역의 직업준비 문항으로 지원 요구 우선순위 매트릭스를 작성하였습니다. 버들 학생은 매트리스 제작을 위한 협의 과정에 참여하기도 하였는데요. 본인이 전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취업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기관을 이용하는 문항에 대한 우선순위는 낮게 나왔는데 직무를 파악하는 문항들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자신에게 알맞은 직업을 선택한다와 직업 교육과 훈련을 받는다는 문항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여 우선순위가 높으면서도 지원이 필요한 이 두 문항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후 자신에게 알맞은 직업이 무엇인지 찾기 위한 탐색 활동과 교내 현장 실습, 교회 현장 실습, 서비스 실무 등 저희 학교가 운영하고 있는 전공과의 다양한 교과와 장애인 개발원 사업 중에 특수교육 연계원 복지 일자리,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의 장애학생 취업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직업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유버들 학생은 지역사회 산업체에서 중증장애인 지원 고용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버들 학생의 경우 지원 고용이 종료되는 시점인 2학기에 전환능력 검사를 다시 하여 성장의 정도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발표하는 오늘은 저희가 2024학년도에 1학기가 약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이제 학교는 학기 말 평가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는데요. 저희가 이제 한 학기 정도 요 남짓 나이스팀을 적용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재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스팀 실행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평가들과 같이 1학기에 실시를 해보니 학생을 완전히 파악하고 검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매뉴얼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별화 교육계획 협의회의 기초자료를 사용하기에도 시기적으로 늦었던 점도 있었습니다. 이런 학생에 대한 이해의 부족은 보호자와 함께 평가를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는 보완하였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검사와 검사 결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이 검사 실시 시기를 2학기 중에 하는 것으로 더 좋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되어 있는 2학기에 실시할 전환능력 검사 결과는 다음 연도 담임교사에게 인계하여 전환능력 검사 결과를 개별화교육협의회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나이스팀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차년도 담임교사에게 전환능력 검사 결과와 개별화 전환교육 계획서를 인계하려고 하니 현재 시스템에서 한 가지 어려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개별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입력한 검사 결과와 개별화 전환교육 계획서를 다른 사람에게 온라인 데이터 그대로로 전송을 하려고 하니 공유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나이스팀의 장점 중 하나는 과거와 현재를 거치며 종적인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 개별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므로 온라인에 입력한 검사 결과가 이와 연계돼서 나오는 이 결과물들에 대해서는 아이디의 주인만 볼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여 온라인에서만 개별화 전환교육 계획서의 지도 내용을 선택형으로 또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공유할 수 없다는 점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우선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학생의 진로 포트폴리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진로 포트폴리오는 학생이 우리 학교에 입학한 이후로 실시한 직업평가, 개별화 교육계획을 위한 기초자료, 그리고 진로교육 결과물 등을 모아서 관리하는 파일입니다. 저희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이 포트폴리오의 전환 역량 검사 결과와 나이스팀에서 제공하는 개별화 전환 교육 계획서를 출력하여 누가 관리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 학생의 검사 결과를 온라인 데이터 그대로 교사 또는 관련자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면 이 나이스팀의 활용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희는 학생의 교육 목표 수립을 위해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지원 요구 우선순위 매트릭스라는 것을 활용했습니다. 매트릭스를 분석하며 지원 요구는 높은데 우선순위가 낮은 문항도 있고 우선순위는 높은데 지원 요구가 낮은 문항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결과 개별화 전환교육 계획서가 계획서 기본형에서 제안한 문항이 아닌 다른 문항과 관련한 내용을 목표로 설정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지원 요구 우선순위 매트릭스 작업은 저희는 학생의 전환 역량 강화를 위해 부족한 점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학생이 먼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강도 높은 지원이 필요한 문항 중에서 교육에 대한 우선순위가 낮은 문항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지원의 강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학생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립을 위해서는 스스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도움이 필요할 때 알맞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우리 학생들의 높은 삶의 만족도를 위해 필요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학교에서 나이스팀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이야기였기를 바랍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잠깐 질의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네, 이렇게 공개적으로 질문하시기에는 늘 부담이 따르기 마련이지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